여기에서 메모장 이렇게 엽니다. 메모장으로 이제 개발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메모장 하시면 메모장이 나오죠. 그래서 메모장에서 메모장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세요.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시는데 이제 클래스 이름이 저희는 프린트 네임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씁니다. 이거는 이제 퍼블릭. 저 보니까 13페이지 퍼블릭이라고 썼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클래스 썼는데 클래스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을 프린트 네임이라고 쳐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보시면 헬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헬로우를 프린트 네임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A를 B로 바꾸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저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쓰라고 했다고요? 여기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아시겠죠? 교재에서는 헬로 점 자바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13페이지에 보시면 헬로 점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먼저 쓰고 이 안에다가 소스를 코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나중에 중괄호 닫고를 안 하셔도 되니까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게 없으면 좀 그렇습니다. 좀 들여쓰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줄에서 들여쓰기 이렇게 한 줄 3칸 정도 들여쓰기를 할게요. 그 들여쓰기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기 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퍼블릭 스태틱 쓰시고요. 보이드 쓰시고요.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자 S다 대문자입니다. 이거 소문자로 써가지고 고치는 분이 되게 많아요. ARGS 쓰시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 C도 메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바도 메인이라는 데부터 시작하는데 형태가 이거랑 똑같지 않으면 메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대로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괄호하고 중괄호 사이에다 엔터 치시고요. 여기 쓰시고 시스템 S자 대문자입니다.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쓰시고요. 가로 닫고 쌍따옴표 찍으세요. 그리고 본인 이름을 씁니다. 써서 쓰시고요. 가로 닫고 하시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주세요. 과제를 내실 때는 본인 이름이 나와야 되죠.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잘 해주시면 되고요.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는데 어느 폴더에다가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자바라는 폴더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새 폴더 만들기를 해서 자바라는 폴더가 있으면 그냥 그거 사용하세요. 자바 붙여서 자바라는 폴더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만드세요.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자바. 왜냐면 이제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자 맨 처음에 하니까 사용자에다 만들 걸 그랬나? 사용자 맨 처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열면 사용자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사용자 쪽에 만들까요? 그냥 자바라고 썼으니까 자바로 하겠습니다. 자바 이 안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파일명을 뭐라고 쓰라고요? 프린트 네임 그 쌍따옴표를 한 개 찍어주시고요. 프린트 네임 점 자바 또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주세요. 메모장에서 쌍따옴표를 찍는 이유는 확장자를 자바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확장자를 자바로 안 하면 점 텍스트가 또 붙어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안 붙이잖아요. 이렇게 쌍따옴표가 없으시면 점 텍스트가 또 붙게 된다. 아시겠죠? 쌍따옴표가 있으면 여기서 끝이에요. 점 자바에서 끝나는데 쌍따옴표를 안 붙이면 점 자바 점 txt 이렇게 붙게 돼요. 되시겠죠? 쌍따옴표를 한 개 찍고 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쓰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UTF 파일로 지금 저장을 했는데 이게 한글이 잘 안 나오면요. 그 다른 엔코딩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저장할 때 얘를 이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그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인코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UTF 파일이에요 라고 되는데 이게 이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이 엔코딩 방식과 틀리면 한글이 다 깨져서 나와요. 잘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코딩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했으니까 폴더에 넣어 보시면 자바 만들어진 폴더에 자바 만들어진 폴더에 가보시면 자바 어디 갔냐? C 드라이브 밑에 여기 밑에 자바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이렇게 한 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얘를 이제 컴파일해서 쓸 거예요. 컴파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거는 자바C입니다. 자바C. 저희가 컴파일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요. 이제 소스는 이제 나중에 첨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너들이서 보여드리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서 소스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자바로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번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영어지만 글자예요. 영어로 돼 있지만 뭐 퍼블릭, 공공의 뭐 클래스 뭐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데 프린트 출력한다, 이름을 출력한다. 뭐 아주 직관적이죠. 예, 출력한다 그런 걸 쓸 거예요. 퍼블릭 공공인데 스태틱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보이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메인 주로 되어져 있는 가로열고 닫고로 되어 있으면서 써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서 아웃이니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걸 이제 프린트 출력한다. 이게 표시한다. ln 라인 출력하고 ln이 라인이에요. 라인 출력해서 라인별로 이렇게 출력하고 라인을 여기다 추가를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거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금방 알죠. 근데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해야 돼요. 컴파일. 그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 컴파일해서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바꾼다 그랬는데, 바꾼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class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꾼 결과는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class가 나와야 돼요. 클래스 이렇게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자바C입니다. 자바C 사용하시고요. 자바C 쓰시고요. 프린트 name .java라고 써주시면 자바로 있는 텍스트를 가져다가 이제 불러와요.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를 컴파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컴파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14페이지 박스 스텝 6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예요. 14페이지에 박스 스텝 6에 보시면 자바C 뭐 헬로 자바인데 저희는 프린트 네임 자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는데, 요거는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하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쭉 쓰셔야 돼요. 있는 말로 바꾸는데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는데, 이거는 파일을 불러와서 바꾼다. 파일을 불러와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명 .자바까지 쭉 다 써주셔야 돼요. 이걸 안 쓰시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컴파일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 결과입니다. 자, 실행 결과. 이제 오류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결과는 이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 오류가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치셔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명령 프롬프트에 갔습니다. 아까 이 C 드라이브 밑에 CD를 한 개 치셔야 되겠죠? C 드라이브 밑이니까 C 드라이브 밑에 역슬래시 자바라고 만들었어요. 자바 맨 위에 역슬래시 자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게 CD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CD는 change 디렉토리를 바꾼다. 저희가 이제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하는 거와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역슬래시 밑에 자바라고 있으니까 자바를 쳐서 엔터 치면 자바 쳐서 엔터 치면 자바로 이동이 됩니다. 엔터. 예, 자바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때는 dir 이렇게 치십니다. dir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제 이런 내용까지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거나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도 되는 거죠. 저장할 때 이렇게 짱따비 찍어서 파일 네임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가끔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자바 폴더에서 이렇게 .자바라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저는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 .자바라고 보여요. 근데 이 .자바라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기본은 안 보인다가 기본이에요.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바라고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보기를 보시면, 보기 클릭해 보시면
그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돼 있으면 보이는 거고요. 체크가 이렇게 해제가 돼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 확장명이 이렇게 안 보여서 점 자바가 안 보이죠. 그냥 프린터 네임까지만 보이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코딩할 때 좀 쉽지 않으세요. 이게 제대로 된 파일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보기 눌러서 이제 파일 확장명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파일 확장명 점 자바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되세요. 아시죠? 파일 확장명이 체크가 되는데 점 txt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자바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그냥 텍스트 파일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나와야 합니다. 안 되면 클릭하신 다음에 F2 누르면 그 고치기가 되죠. 그래서 고쳐서 F2 또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한 메뉴에 보면 이름 바꾸기를 이용하셔서 여기 이름 바꾸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단축키가 F2입니다. F2 키를 누르시면 되니까 뭐 이름을 잘못했네, 대소문자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안 했네. 제가 이제 그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대소문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때 프로그램을 코딩을 작성을 해야 될 내용과 요거와 파일 네임이 같아야 돼요. 반드시 같으셔야 됩니다. 같으셔야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대소문자도 똑같아야 되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여기 맨 앞에 P자, N자, 대문자. 여기 파일도 P자와 N자가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잘 썼다. 이걸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컴파일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로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신 다음에 자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그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CD. CD는 무슨 약자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 여기 뭐 이렇게 실행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캡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기존 결과가 나온다. 파일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위치,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의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d입니다. cd. 역슬래시하게 치고 자바 써주시면 지금 이제 폴더 위치가 지금 저장된 폴더 위치가 이렇게 역슬래시 밑에 자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이 돼요. 아시겠죠? 폴더를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r 쳐서 확인을 하면 요거는 폴더 이동입니다. 얘는 이제 폴더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얘는 대시까지 쓸려 설마 대시까지 쓰면 안 되는데 폴더 이동 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cd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확인입니다. 이제 폴더 내용 확인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dir입니다.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이고 이제 이때의 dir에 해당되는 것은 윈도우즈에서는 폴더와 같은 거예요. 폴더 아시겠죠? 그래서 dir 치고 엔터 치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r 쳤더니 여기 프린트 네임 점 자바가 있네. 이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컴파일이고 나발이고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dir로 쳤을 때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했으면 본인의 이름을 소스 편집기를 위해서 메모장을 위해 저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이제 두 번째 편집해서 소스를 이제 메모장에서 이제 편집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컴파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에서 컴파일해서 얘를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 그래서 번역하는 방법은 자바C 프린트 네임 점 자바라고 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C 이렇게 쓰시고요. 자바C 그 다음에 프린트 탭키 한번 눌러보시면 뭐 프린트까지만 쓰시고 탭키 한번 누르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세요. 그 윈도우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시겠죠? 대충 몇 자 쓰고 이제 탭키를 누르면 그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되시고 이제 엔터 치시면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와서 지금 에러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쉥삥삥 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말은 한글 엔코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아시겠죠? 지금 아까 전에 엔코딩을 뭘로 저장했다고 나왔었죠? UTF-8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짠 거, 메모장 프로그램 짠 거 가세요. 프로그램 짠 거, 프린트 네임 이라고 짠 거 가시고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엔코딩 방식이 아까 전에 UTF 파일로 저장을 했었어요. UTF 파일. 이해되시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UTF-파일을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 보시면 ANSI 코드가 있어요. ANSI, ANSI. 근데 이게 ANSI 코드로 바꿔주세요. ANSI 코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표준으로 정해놓은 코드가 ANSI 코드인데 걔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쌍따옴표가 사라졌어요. 이 파일 이름에 쌍따옴표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쌍따옴표가 사라졌으면 .txt가 붙는다. 아시겠죠? 붙는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txt를 밑으로 내려서 모든 파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 프린트 네임 .java가 보이세요. 아시겠죠? 모든 파일. 그러면 이제 .txt를 안 붙이게 되고요. 프린트 네임이란 .java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선택하거나 안 선택하거나 똑같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덮었을까요? 이미 있는데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 눌러서 덮었으세요. 되셨나요? 덮었었어요. 뭘로 바꾼 거예요? 그 UTF-파일을 ANSI로 바꾼 거예요. 저장할 때부터 저희가 저장할 때 이렇게 파일 저장할 때 뭐 컴파일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뭐 컴파일 바꾼다 이렇게 컴파일해서 바꾼다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눌러서 이제 컴파일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에서 바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컴파일하면 결과가 이제 클래스가 됩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클래스로 출력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 때에 저희가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이제 자바 폴더에서 이렇게 포함해서 저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을 반드시 인코딩입니다. 인코딩. 저희 엔코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의 나라 말이니까 엔코딩 방식을 뭘로 쓰셔야 되냐면 ANSI로 먼저 저장을 하시면 이런 오류는 안 나겠죠. 그래서 ANSI로 좀 해주세요. ANSI. 되시겠죠? 원래 디폴트가 UTF-파일로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UTF-파일로 되어 있으면 한글 처리 방식의 코드가 틀려져서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엔코딩 방식을 저장할 때 ANSI로 저장을 하세요. ANSI를 선택해서 저장한다. 선택해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이제 저희는 새로 고침을 했는데 새로 다시 저장을 했죠. 저장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ANSI로 선택을 했으면 이런 오류는 나지 않았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위로 방향키 위로 올립니다. 명령 프론트에 오셔가지고 위로 올리시고 자바C 프린트 네임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뜨면은 잘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떠야 된다. 그럼 dir 치서 엔터 치면 프린트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프린트 네임 점 클래스가 나온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나오면 컴파일이 잘 된 거다. 잘 된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고 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이제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그 아래 명령어를 치고 아래 명령어를 실행하고 메시지가 안 나와야 돼요. 메시지가 없으면 잘 된 겁니다. 없으면 잘 된 것이고요. 뭐라고 나오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나왔고 결과는 이렇게 자바 밑에 프린트 네임 점 클래스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행 결과는 컴파일한 결과입니다. 얘는 이제 실행 결과라 쓰면 얘를 캡처하려. 컴파일한 결과는 요게 나오게 됩니다. dir에서 확인하면 되죠. 자, 결과 이제 확인은 고치고 자바실에서 이제 dir 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이제 컴파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파일을 전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시는데 실행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클래스로 한다. 네, 여기 클래스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에 보시면 클래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있죠? 클래스 뒤에 요 이름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
되시겠죠? 예, 점 자바 없습니다. 점 클래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행할 때 쓰는 것은 자바 쓰시고요. 프린트 네임만 써서 클래스 이름 요것만 써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했을 때 본인이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캡처는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본인의 이름이 결과로 나온 본인의 이름을 캡처하시면 돼요. 캡처해서 올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쓰신 다음에 자바로 한다며요. 자바로 하시고 클래스 씁니다. 자바 하시고 프린트 네임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기본 메소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형식이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대괄호고 대괄호 써야 된대요. 제가 스트링만 썼죠. 스트링만 썼기 때문에 대괄호고 대괄호 써서 해야 된대요. 지금 잘 알려주고 있네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소스를 제가 잘못 쳤어요. 잘못 입력을 했기 때문에 고칩니다. 고쳐서 사용을 하시면 브랜드 소스에서 요 스트링 다음에 뭘 써야 된다고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를 써야 한다. 아시겠죠?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여기다가 써야 합니다. 라고 이제 컴파일 할 때 이렇게 실행할 때 알려주죠. 못 찾았는데 여기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써야 한다 라고 알려줘서 한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면 다시 컴파일부터 합니다. 위로 올려서 자바 C 프린트 네임 점 자바 엔터 쳐서 컴파일 하시고요. 다음에 실행하는 자바 하셔가지고 자바 C 말고 자바를 이렇게 치셔서 실행을 하시면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요 이름 나온 거를 명령어와 함께 캡처해서 올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를 저희가 이제 잡아내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렸고요. 실제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소스는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고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집에 가셔가지고 잘 해보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